사라진 오징어, 도시파의 쌍둥이 자매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또한 2572m 지점에는 가장 외딴 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고산에서의 놀라운 발견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시청자 여러분, 꼭 채널 구독하고 놀라운 모험을 놓치지 마세요. 탑 10. 화산의 위험. 중국의 성경성에는 중국 특유의 위험한 산, 화산이 있습니다. 수직으로 깎인 암벽과 좁은 등산로가 특징인 이 산은 5개의 독특한 봉우리를 자랑합니다. 험한 구간, 절벽, 고요한 전망대 등이 있습니다. 몇 세기 동안 화산은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이라는 명성에 많은 관광객들이 매료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은 험난한 등산로를 여러 차례 지나고 극도로 좁은 계단을 수백 계단 올라 산 정상에 도달해야 합니다. 물론 케이블카를 이용해 등산을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 트레일 중 가장 어려운 것은 절벽에 만들어진 보도입니다. 이 보도는 매년 보강되지만 발밑이 없어 걷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흥미로운 도전이 아닌 경우에는 사원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보호를 기원하거나 전망대에서 주변 산과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탑 9. 온천에 담그는 원숭이. 일본 나가노현 북부 시가고원에 있는 지옥 계곡에는 온천에 담그는 원숭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풍경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한겨울의 지옥 계곡은 깊이 2m를 넘는 눈으로 덮여 있으며 기온은 연일 영하로 유지됩니다. 공원의 노천 온천에는 많은 스노우 몽키들이 모여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그고 추위를 녹이고 있습니다. 눈으로 덮인 원숭이들이 서로 가까이 붙어 따뜻한 물에 담가져 잠들어 있는 모습은 매우 편안하고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스노우 몽키 중에는 온천을 싫어해 아무리 추워도 온천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 수컷 원숭이도 있습니다. 1964년 지옥 계곡의 원공원이 개장한 후 인근 노천 온천에서 젊은 원숭이들이 즐기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967년에 스노우 몽키 전용 노천 온천을 공원에 설치하였고 점차 온천에 들어가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드문 온천 스노우 몽키를 보려는 연구자와 관광객들이 국내외에서 많이 모입니다. 촬영 스태프들도 이곳에 머물며 스노우 몽키의 생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탑 8. 사라진 페트라. 요르단 남서부의 험난한 사막 협곡과 산들 사이에는 수천 년 동안 사라진 고대 도시 페트라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전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원래는 나바테아족의 사막 캐러밴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페트라는 해발 1000m의 건조한 고산 위에 있으며 거의 모든 건물이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단계의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입구는 좁은 통로만 있습니다. 이 통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곳에서 약 7m, 가장 좁은 곳에서도 마차 한 대가 통과할 정도로 전체 길이는 약 1.5km입니다. 통로에 들어서면 구불구불하고 깊은 길이 작은 돌로 덮여 있습니다. 절벽 위의 바위는 오랜 풍화와 비로 인해 평평하고 매끄러워졌습니다. 고대 도시에는 넓은 광장과 웅장한 궁전이 있습니다. 궁전은 험한 바위에 새겨져 있으며 조용한 공간에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궁전 앞에 작은 골짜기를 지나면 로마 시대의 극장 유적이 있습니다. 극장 뒤쪽에는 수도원과 주택 등의 도시 주거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약 500년 동안 이 도시는 공격의 중심이었지만 오랜 시간 다른 나라에 의해 점령되어 한때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스위스 탐험가 요한네스 부르크하르트에 의해 1812년까지 재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탑 7. 공중의 사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건축물 중 하나로 중국의 공중의 사원이 확실히 포함됩니다. 중국 산시성 다퉁시에 위치하며 지상 약 50m의 절벽 위에 세워진 사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사원 전체에는 크고 작은 40개의 노도학이 있으며 가장 큰 것은 36.4m, 가장 작은 것은 5m 이하입니다. 높은 것은 10피트 이상, 낮은 것은 몇 피트입니다. 노도학은 판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관광객이 판도 위를 걸으면 발밑이 삐걱거리지만 바위에 부착된 노도학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렇게 웅장한 건물을 사원 아래 27개의 층으로만 지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에 받기 전에 침의 삼각형의 쐐기를 끼울 작은 구멍을 뚫어 침이 쐐기에 의해 단단히 고정됩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빠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침에는 나무가 침투되어 있어 백색균에 의해 부패될 염려가 없으며 방부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침 하나하나가 산에 고정되어 있으며 산과 일체화되어 있어 특히 강도가 높습니다. 현대 건설 기계가 없는 가운데 고대인들이 완벽하게 좁고 깊은 구멍을 뚫을 수 있었던 점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탑 6. 잃어버린 촉키라. 페루 쿠스코 북부에 있는 마추픽추 유적을 아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고대 도시를 잃어버린 잉카의 도시라고 부르지만 이 고대 도시에는 쌍둥이 자매와 같은 촉키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추픽추 유적에서 남서쪽으로 약 44km 떨어진 안데스 정글에 둘러싸인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체는 15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건설된 것으로 보고되며 잉카의 행정적 검문소나 예배소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된 지 몇 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적의 12개 구역은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각 구역에는 다양한 사원과 주거지, 목욕탕이 있으며 즐길 수 있습니다. 그 건축과 구조는 급경사의 지붕을 가진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회색 돌계단에 흰 바위로 만든 20체 이상의 알파카가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안데스 산맥 중에서도 독특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하고 있어 도달하기 어렵고 그것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타볼시의 산. 호주의 퀸즐랜드주에는 죽음의 산으로 불리는 블랙 마운틴이 있습니다. 이 산은 검게 빛나는 암석이 산자락에서 정상까지 쌓여있는 불모의 지형으로 눈앞에 펼쳐진 낮은 관목과 녹색 사바나와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블랙힐스는 원주율이든 아닌 사람들에게도 신비와 전설로 가득한 장소입니다. 19세기 말에는 이 지역에서 사람과 말, 소의 대군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유령이 목격되었으며 그래서 퀸즐랜드 북단에 있는 버뮤다 삼각지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밤이 되면 암석 사이로 바람이 불며 그 소리가 갇힌 영혼의 외침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원주율인 해롤드 라드윅에 따르면 블랙 마운틴에는 신비로운 어둠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블랙 마운틴을 환하게 하면 초자연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시드니에서 온 친구가 블랙 마운틴에 가서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집에 돌아온 후 몇 달 동안 악마나 유령에 시달렸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원주율인 메리 시프턴 아줌마도 이곳은 신성한 장소이며 허락 없이 접근하면 심각한 질병에 시달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로운 에너지에 관한 많은 황당한 이론의 오류를 밝혀낸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질학자 가빈 딜조차도 블랙힐스에는 확실히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이성적이어도 그는 이 산을 자극할 용기는 없다고 합니다. 탑 4. 왕관의 성모 성당. 이탈리아의 베로나는 기념비가 많은 도시로 그곳 근처에 있는 마돈나 델라 코로나 성역은 정말로 인상적인 장소입니다. 마돈나 델라 코로나 성역은 바위에 새겨져 있으며 약 775m 높이로 공중에 떠 있는 듯 보이며 계곡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성당이 왕관처럼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왕관의 성모 성당이라고도 불립니다. 전설에 따르면 16세기한 양치기 소년이 근처 동굴에서 성모 마리아의 동상을 발견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 동상은 지역에 세워진 예배당에 모셔졌고 이후 이 예배당은 순례자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 없었으나 여러 세기에 걸쳐 예배당이 몇 차례 증축 및 개축되었고 바위에 계단이 만들어지고 다리가 놓여져 접근이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매년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탑 3. 에베레스트 묘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오르기를 기대하며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에 모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에베레스트의 세계 최대의 야외 묘지라는 끔찍한 별명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 1953년에 처음 정상에 올랐고 그 이후 수천 명이 혹독한 날씨와 위험한 지형을 넘어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왔습니다. 불행히도 모두가 무사히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현재 수백 개의 시신이 에베레스트에서 냉동 보존되어 있으며 이들은
영원히 경사진 산의 표식으로 남아 다른 등산객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에베레스트 시신 중 하나는 그린 부츠로 알려져 있으며 1996년 눈보라 속에서 사망한 인도 출신의 등산객 제완 팔체의 것이라고 합니다. 시신은 운반되기 전에 동굴 근처에 놓여 있었으며 대부분의 등산객은 산 정상으로 가는 도중 이곳을 지나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린 부츠는 정상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엄격한 표식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빙하가 녹아 시신이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타비, 과타페. 남미 콜롬비아에는 과타페라는 다채로운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건물과 계단은 밝고 선명한 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전체 거리를 내려다보면 색색의 집들이 주변에 풍부한 녹색과 명확한 대조를 이루며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더욱이 과타페에는 높이 220m, 무게 6,600만 톤의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바위의 형태는 매우 독특하며 중앙에는 바위 정상으로 이어지는 Z자 모양의 계단이 있어 멀리서 보면 두 개의 봉우리를 연결하는 거대한 지퍼처럼 보입니다. 650단의 계단을 오를 용기가 있다면 세계적인 경치를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바위는 어느 부유한 사업가가 그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기 위해 바위 정상까지 가기 위해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바위는 너무 험난해서 정상에 도착할 때쯤에는 지치고 경치를 즐길 기력도 흥미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은 방치되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과타페 록의 개발 가능성을 발견하고 계획 개발을 시작한 것은 1940년경이며 현재 과타페 록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관광 명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타빌, 본성산. 중국에 위치한 본성산은 무량 산맥의 최고봉으로 최고 지점의 고도는 약 2572m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원시림 속에 이상한 협곡과 바위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으며 7,100종 이상의 희귀한 야생 동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원숭이의 유일한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이름 그대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불교의 명산입니다. 무량 지역의 모든 민족 사람들이 항상 숭배하는 영적 산으로 멀리서 보면 부처님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며 1만 미터까지 계속되는 것 때문에 지역에서는 대불산이라고도 불립니다. 본성산에서 가장 유명한 경관 중 하나는 행운의 긴장으로 높이가 거의 100m에 이르며 하늘을 뚫고 솟아 있습니다. 이 명칭은 이른 아침에 붉은 구름에 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정상의 균열이 긴장을 두 쪽으로 나누며 각 쪽에 사원이 있습니다. 한쪽은 관음 보살에게, 다른 쪽은 미륵 보살에게 헌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은 심장이 멎을 정도로 가느다란 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산 정상에서 끝없는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도달하려면 먼저 결심해야 합니다. 그 후 손과 발을 사용하여 8,000단의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더 흥미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하려면 업데이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